탄핵 정국이 가시화되자 환율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한 데 이어 육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오전 10시 40분 무렵부터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417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0시 53분, 10여 분 만에 1,4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의 정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1,429원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도 비슷한 시간 1.8%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했습니다. 코스닥도 644선까지 하락하며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비상회의를 열고 있는 경제수장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한 겁니다. 특히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3천억 원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는 5,700억 원으로 순매도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간 외국인 매도에도 저가 매수로 지수 하방을 바치던 개인 투자자들이 탄핵안 표결 이슈에 불안 심리가 극도로 커지며 이탈한 겁니다. 기관 매수세의 낙폭을 줄여 코스피는 어제보다 0.56% 내린 2,428.16으로 장을 마쳤고 환율도 오후 들어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의 상승폭이 다소 줄어 4.1원 오른 1,419.2원, 1,420원대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자 정치인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들로 알려진 종목들 일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건재하고 과거 탄핵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치적 위험이 몇 달간 지속될 것이고 장기화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오래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가게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든지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히는 등 불안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이 열리지 않는 내일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금융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시장을 보는 해외 시각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경제 관련 법안에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상 초유로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처리된 가운데 야당이 중시하는 예산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 불발로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불안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 속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로 1%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해지면 그 1%대 성장마저 우리가 보장 못하고 극단적으로는 0%대 성장률에 간다는 거고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점점 한국 경제가 어떤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시추 등 현 정부 역점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팀은 할 일은 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권영입니다. 지금 전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경제부 권혜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경제관계 장관들이 무엇보다 우리 대외 신인도 하락하는 거 이거 막아내겠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심상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를 이끄는 주요 기관 중에 한 곳이거든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외환 담당자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어제 탄핵이 불발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한국 돈 원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1.86% 하락하면서 주요국 중에서 최약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달러당 1,400원 이상에서 환율 흐름이 고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불안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시선이 굳어지면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설사 시장의 유동성을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환율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계엄 사태 이후 지난 사흘 동안 주말에 사흘 동안 한국 증시를 팔고 나간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데요. 이 중에 70%가 금융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현재로선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저성장 국면입니다. 한마디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몇 달 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졌는데요. 2016년과 2017년 초는 우리 수출이 호전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도 결국 주가는 올랐고요.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제한됐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는 중국이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펴면서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요. 우리 증시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닥쳤을 때 결국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외 여건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와도 모자랄 때인데 여기에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덧붙여지게 됐습니다. 네, 한국 이 경제 상황이 경쟁국들과 대조된다 이런 외신 평가도 나왔어요. 네, 한국 증시가 타이완에 지금보다 더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타이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자주 비교되고요. 사실 첨단 기술 측면에서 경쟁국 구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열풍이 최근에 선진국 경제들의 분위기를 좌우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보다 AI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선점한 타이완이 사실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작은데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주가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나 금융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타이완이 더 선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정치로부터 최대한 분리된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모습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부터가 걱정이네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골목. 정부 서울청사와 서울경찰청 주변이라 공무원 고객들이 많은 곳인데 비상계엄 사태 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12월은 연말 회식에 송년회로 한창 붐비는 시기인데 이틀 동안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다 취소됐어요. 한 4팀 있다면 4팀 중에 3팀은 취소해요. 지금 못 가게 됐다. 약 300m 떨어진 다른 식당가도 확연히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시 반부터 이렇게 줄을 서고 활발했었는데 오늘하고 어제는 이렇게 줄 서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매출이 한 20-30%는 주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이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 노쇼 방지 대책 등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돌아온 건 계엄 사태와 예약 줄 취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는 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폐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이런 내수 위축 조짐을 감지하고 예약 취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하면서 소상공인 저리 대출 등 지원 대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탄핵 국면 등 어수선한 시국은 소비 심리를 더 꺼뜨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계엄 이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이틀간 7,255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99조 원으로 내려와 2,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도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5원 올라 1,415.1원으로 이틀 연속 1,410원을 넘겼습니다. 국제 공백이 길어지다 보면 국내 경기의 어떤 추가적인 둔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들 자체의 이탈 이런 것들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금융주는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의 수혜 종목이었는데 KB금융은 무려 10% 하락했고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도 연일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60조 유동성 투입 계획에 이어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걸로 본다며 탄핵 정국 영향도 과거 2차례 경험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추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당분간 변동성 높은 거래 환경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정치적인 갈등, 대립이 좀 격해지면 가계나 기업의 심리가 위축이 되거든요. 내수 경기가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으로 주요 기업들의 내년 실적 전망도 불안한 상황이라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